다시 2학년 때 시험에서 여러분의 등급 점수가 갈리거든요. 결국 3개거든요. 3개. 근데 요 녀석의 비중이 좀 낮아집니다. 2학년 때. 이제 작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작년에는 이제 어법 문제가 몇 개 나왔냐면요. 보통 2 플러스 1 또는 3 플러스 1 이렇게 나왔어요. 보통 얘가 국룰이었습니다. 얘가. 그래서 객관식 2개, 서술형 하나. 이렇게 나왔는데요. 보통 고등학교 2학년 때는요. 1 플러스 1 이렇게 좀 많이 줄어들어요. 2 플러스 1으로 나올 때도 있고, 뭐 매번 시험마다 달라요. 매번 시험마다 달라. 그래서 우리 니네 학교 전용 어법 서술형 문제 있죠. 그 저기 뭐야 6점짜리 문제 고치는 거 있죠. 그거는 항상 나왔어요. 작년에도 내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건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문제는요. 작년에 겪어보신 여러분이라면 알겠지만 두 군데서 나오거든요. 교과서에서 내거나 아니면 장문 독해에서 내거나 둘 중 하나예요. 둘 중 하나. 근데 이번 이제 그 스투라이트가 어떤 지문이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보통 1학기 중간고사 때부터 장문 독해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데다가 이번에 교과서가 또 2, 3과가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과 내지 3과 둘 중에 한 군데에서 어법을 이 서술형으로 출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객관식 같은 경우는요. 아마도 우리 맨날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거 있죠? 개수 고르는 문제. 그 개수 고르는 문제 하나랑 일반적으로 5개 고르는 문제 하나 이렇게 내지 않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어법 같은 경우는요. 비교적 얘네에 비해서는 단기간에 해결이 돼요. 얘네에 비해서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네예요. 문제가. 너네가 맨날 시험 봐서 틀려올 때 뭐 때문에 틀립니까? 보기에 있는 단어 몰라서. 틀리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내용 다 알아. 주제도 다 알아. 근데 보기가 해석이 안 돼. 그래서 틀려오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서술형 맨날 시간 없어서 못 썼다고 하고 여기 뭐야 내 시험지에는 못 썼는데 OMR에 대충 써서 냈어요. 뭐 맨날 똑같잖아 니네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다 대부분은 여기에서 갈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시험 결과가 나오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과 이제 전체적인 컨셉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결국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일단은 그래 주제 파악을 중점으로 봐야겠죠. 주제 파악을 중점으로 보면서 우리가 맨날 했던 그래 도시파라든가 이런 것들은 필수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요 어휘랑 서술형, 특히 어휘 같은 경우는 이제 유의어. 뭐 말하잖아요. 아니? 몸이 안 좋아서 엄청 들렸나? 미안하다. 아무튼간. 자, 그래서 유의어는 이제 제가 이제 언제나 뽑아줄 건데, 그래서 내가 범위를 알려달라는 거야. 범위가 나와야 내가 이걸 작업을 다 미리 해놓을 텐데 잘 써보고 뭐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간 유의어 작업 최대한 할 거고, 그리고 서술형 같은 경우, 서술형은 조금 달리 해볼까 좀 제가 좀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서술형 같은 경우는 좀 여러분이 상시로 좀 연습할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사실 제가 계속 했는데요. 문제가 뭐냐면요. 이 서술형에 대해서 계속 다른 패턴으로 뭔가를 이제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게 사실 리소스가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방학 기간 동안에 선생님들과 이거 관련한 이제 회의를 되게 많이 했어요. 이거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답을 찾았습니다. 저희 나름대로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번 시험에서는 제가 좀 어떻게 할 계획이냐면요. 각 이제 외부 지문 기준입니다. 외부 지문 기준으로 각 지문별로 요약한 이제 요약문을 지난번처럼 제가 드리긴 할 거지만 이거를 좀 수시로 좀 연습을 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마치 데일리 테스트 보는 것처럼 여러분이 올 때마다 이제 수업 시간 중간에 뭐 한 지문 정도라도 좀 이렇게 연습할 수 있는 거 아니면은 추가로 뭔가 숙제로 할 만한 뭐 그런 형태로 해서 좀 이 요약형 서술형을 좀 대비할 수 있게끔 좀 이제 연습을 좀 많이 해야겠다.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니면은 이거를 제작해서 워크북에 넣거나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근데 워크북에 넣으려면 범위를 알아야 되는데 범위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서는 제가 이제 작업을 못한 건데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좀 여기에 좀 제가 최대한 신경 써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얘랑 두 가지. 나머지는 최대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처리할 수 있게끔 하자고요. 수업 시간에. 그리고 이 어휘와 서술형은요 수업 시간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영역들이니까요. 제가 자료로서 뭔가 좀 이렇게 좀 최대한 이렇게 좀 한번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 좀 전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됐죠? 자 이렇게 하고요. 뭐 웬만한 거 뭐 드릴 만한 거 뭐 이것저것 다 드린 것 같고 요것도 드릴게요. 제가 유리어 미리 뽑아왔거든요. 이거 미리 줄게요.
다음 시간에 바로 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은 이 정도만 하고요. 수업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과부터요. 이거 2과 진도는 다 나갔냐 너네? 학교에서? 다 나왔고 3과 하고 있나요? 아니면 끝났나? 3과는? 어찌됐든 이거 단어했어요. 3과 단어 했다고? 아니 니네 진도 언제 나가려고 그래 도대체. 아 나 정말. 자 알겠습니다. 2과 진도가 끝났다고 하니까 뭐 사실 얘기가 좀 빠르겠네요. 바로 한번 가볼게요. 2과 자습서를 찾으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받았던 자료예요. 컬러로 되어 있는 거. 요게 이제 자습서예요. 자습서. 그 아까 전에 나눠드렸던 분석서 이제 워크북 통합본 같은 경우는요.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여러분께서 혼자서 이제 뭐 어법이나 이런 거 공부할 때 보시거나 또는 숙제용으로 워크북 풀 때 쓰는 거니까 수업 시간에는 전부 다 이 컬러로 된 자습서에다가 필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까 좀 이거예요? 아니 그거 말고요. 아까 효석이랑 너 못 받았을 때 아까 줬잖아 다음 장이랑. 저 단어 사이에 있어가지고. 아이씨. 아니 아까 줬는데 뭘 못 받았는데 자스가. 자, 다 피셨습니까? 맞췄어요? 자, 가보겠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한 내용이니까 좀 수월하게 좀 빨리 한번 해볼게요. 제목부터 보자면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글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다 모여 있습니다. 문화유산이라든가 무형의라는 표현 이런 것들. 그래서 어휘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겠죠. 바로 가볼게요. 자, ou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우리의 무형 문화재예요. 그냥 무형의 문화재가 is a bridge, 다리인데요. linking our past and our future.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주는 다리랍니다. 사실상 이 교과서 전체의 주제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무형 문화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딱 보더라도 이 세 개의 무형 문화재가 이런 게 있고 저딴 게 있고 얘는 왜 무형 문화재인가? 왜 저게 무형 문화재인가? 그래서 나라별로 뭔가 특징을 설명하는 이런 식의 설명문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교과서가 그 이제 카테고리가 여러 개 있는데 내가 이 지문 작년에 했었는데 이게 아마 그 카스텔하고 그 지문이냐? 카스텔이랑 리치타르하고 그 지문 맞죠? 예. 이게 요 지문에서요 대부분 시험에 나왔던 건 역시나 일치 쪽이에요. 일치 쪽. 얘기 나온 김에 전년도 시험지 좀 봅시다. 전년도 시험지. 잠깐만요. 전년도 시험 범위도 내 기억으로 이상 거였어요. 그러니까 주역보가 매년 교과서는 범위를 똑같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2022년 1학기 중간고사였다. 시험지를 한번 보자고요. 교과서에서 어떻게 나왔었는가. 보자.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다음에 여기 터깅 얘기. 터깅이 아마 2과인가 이거 2과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방금 말했죠? 일치로 나왔고요. 그렇죠? 내용 일치. 그다음에 컬링이 아마 3과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일치로 나온 거 보이시죠? 내용 일치. 그러니까 교과서는 방금 말했다시피 웬만하면 내용 일치. 웬만하면요. 그다음에 요거 이제 그 무슨 야구공 얘기 나온 건데 이것도 내 기억으로 3과 부문인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얘도 보시면요. 제목 문제 나왔고요. 그다음에 어휘 문제로 이렇게 출제가 됐네요. 작년에. 그다음에 보자. 진저브레드 어쩌고 나왔습니다. 이게 아마 리치타르 그 얘기인 것 같은데 다음 글을 읽고 답할 수 없는 질문. 이거 뭡니까? 일치 문제예요. 됐어요? 그래서 똑같이 보기 어려워요. 여기 보기 일치 문제죠. 그 다음에 요거는 교과서가 아니었으니까 넘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대충 보더라도 이제 일치 문제만 3개 나오거든요. 일치만 3개 나오고 조금 특이한 녀석 2문제 나오고 지금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서술형에서도 뭐가 나왔는가? 여기 우리 지금 방금 전에 읽은 문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문제로 나온 게 빈칸 문제 그리고 서술형 우리 맨날 나오는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네요. 원래는 3개 바꾸는 건데 작년에는 2개 바꾸는 거 나왔었네요. 어쨌든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교과서 범위예요. 여기까지가. 그러면은 우리가 방금 봐서 알겠지만 2개과에서 지금 교과서에서 나온 문제가 대충 한 7, 8문제 나왔거든요. 대충. 근데 그 중에서 우리 맨날 나오는 어법 고쳐쓰기 제외하고는요. 거의 과반수 이상이 내용 일치에 관련된 거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용 일치 문제를 잘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가 꼼꼼하게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건 기본이고요. 기본이고 보기가 한글로 나오면 땡큐베리 감사인데 보기가 영어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거 내용 다 알아. 근데 보기에 있는 이 단어가 뭔지 몰라서 틀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틀릴 가능성이 높은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치로 낼 만한 거에 대한 어떤 단어가 변형되는, 즉 단어를 패러프레이징해서 이제 유의어로서 보기에다가 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치 문제 잘 풀려면 두 가지 필요하다 이거예요. 첫 번째, 여기 있는 문장 잘 해석하자. 두 번째, 유의어 잘 암기하자. 이거예요. 심플하게 말하면. 됐죠? 자, 다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무형문화재를 기반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it is the way, 그건 방식인데 we understand the role,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고요. the means, 수단인데 by which we shape it, 우리가 그것을, 즉 세상을 형성하는 수단이랍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무형문화재를 말하는 거겠죠. 자, 그것은 또 우리의 무형문화재는요 is rooted, 뭔가를 뿌리를 두는데 in our cultural identities,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에 뿌리를 두고 있고요. provides, 제공합니다. a foundation of wisdom and knowledge, 지혜와 지식의 초석을 제공한답니다. 어떤 지혜와 지식이냐? upon which to build sustainable development for all. 자, 요거는 이제 별거 아닌데 여기 부분을 좀 잠깐 보자면 여기에 설명이 써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전치사에 관계대명사가 나왔을 때 뒤에 주어 동사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완전한 문장으로. 그렇잖아.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주어가 문장 주어랑 일치한다면 문장 주어와 일치해요. 일치한다면 이거를요 지금 본문에 나온 것처럼 전치사의 관계대명사에다가 투부정사로도 쓸 수 있어요. 지금처럼.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금 to build라고 나왔는데 실제로는 이게 뭐냐면요 it builds랑 똑같거든요. it builds. 근데 이 it이 뭐냐? 여기 써있죠? 무형문화재라고 써있죠. 그렇죠? 우리 그 자수에 보면은요. 이 it이라는 거는 문장 주어인 이 무형문화재랑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투부정사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예를 갖고 뭐 어법 문제를 내거나 뭐 그런 경우는 그렇게 거의 없어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해석은 똑같아요. 그냥 뭐뭐 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뭐뭐 하는 지혜와 지식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upon which to build, 뭔가를 쌓는데요. sustainable development니까 지속 가능한 발전이겠죠. for all, 모두를 위해서.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지혜와 지식의 초석을 제공한답니다. 그러니까 말을 좀 약간 추상적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이 무형문화재라는 거의 존재의 의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형문화재라는 게 이런 역할을 해준다고. 다 그런 얘기한 거야. 무형문화재라는 거는요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요. 무형문화재라는 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일 수도 있고요. 세상을 형성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랍니다. 됐어요? 그리고 또 무형문화재라는 거는요 결국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에 기반을 두면서 이제 우리가 우리 모두를 위한 우리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의 기반이 되는 것들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의 어떤 무형문화재,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 하면 뭐 예를 들어 아리랑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아리랑을 통해서 과거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그 과거의 정신이 이제 지금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이어질 거구나.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어떤 연결고리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아리랑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우리 민족의 어떤 정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대신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결국 우리의 조상들이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런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이런 지혜와 지식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하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온 건 전부 다 뭡니까? 무형문화재의 역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무형문화재는 또한 is a precious asset이랍니다. 이제 소중한 자산인데요. For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across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지역사회, 단체, 개인들에게 소중한 자산이고 뭐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넘어갈게요. Only they can protect it. 오로지 그들만이 그것을요, 즉 무형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것을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패스온에 전달하는요 약간 물려주다 느낌에 가까워요.
to tomorrow's generations. 미래 세대로요. 그들만이 무형문화재를 보호하고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 있대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굴까요? 앞에 나왔던 뭐 얘네들이지 않을까요? 지역사회, 뭐 단체들, 개인들에게 소중한 자산이라 했으니까 이들이 잘 이제 보존을 해갖고 잘 물려줄 수 있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the following pages offer an insight. 자, 다음에 나오는 페이지가 인사이트를 제공하는데 어떤 인사이트냐면 into the great diversity of humanity's living heritage. 그래서 인류의 살아있는 유산의 거대한 다양성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 준답니다. 전 세계적으로 쉽게 말하면 전 세계에 무형문화재가 이렇게 많이 있고 이 무형문화재가 각 나라의 이런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다. 그거를 소개하는 페이지가 나온다. 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학교에서 배울 때 요 패턴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 이과 본문 자체가요 매번 내용이 끝날 때마다 요 패턴으로 나오거든요. at a time 이런 패턴으로 많이 나와요. 혹시 눈치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봐봐 여기서도 어떠어떠한 시대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근데 이따가 한번 볼게요. 여기 휴먼 타워스 이거 카스텔 얘기잖아요. 그럼 카스텔 얘기에 맨 마지막에도 어떻게 나온 줄 알아요? at a time 보여요? 보이시죠? at a time when 어쩌고저쩌고 보이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진저브레드 크래프트 여기 그 리치타르 얘기죠? 그럼 리치타르 얘기에서도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오는가? 보자. 어디냐? 여기 보여요? In a time when 어쩌고저쩌고 같은 패턴으로 계속해서 끝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에 나오는 이 패턴 자체가 뭘 말하는 거냐면요. 지금 구체적인 예시를 지금 들고 있다. 잠깐만 좀 더 위로 올게요. 구체적인 예시잖아요. 카스텔 얘기랑 그 리치타르 얘기가 다 구체적인 사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형문화재라고 해서 다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카스텔을 통해서 이 카스텔이라는 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무형문화재에 대해 이런 걸 알 수 있구나. 지금 무형문화재가 이러이러한 시대에 카스텔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다. 지금 무형문화재가 이러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저 리스타르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다. 다 이런 패턴으로 지금 글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주역에서 나오진 않았었는데 예전에 대화고에서 어떻게 나왔었냐면요. 이 마지막 패턴 리스타르였나 카스텔이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가지고 영작하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으니까 마지막 패턴 부분 항상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항상 이 패턴의 마지막에 나오는 요 at a time 또는 in a time으로 나오는 게요 필자의 요지문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형문화재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느냐 이런 거를 전달하고 싶으니까 이런 거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지나 필자의 주장을 전달할 때는요 must나 should 같은 거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나와 있는 게 확인이 되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어떤 글에서 그러니까 소제목 부분에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요 패턴은 다 요지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이게 바로 필자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자 그러면 빠르고 profound 심오한 변화의 시대에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결의를 강화시켜야만 한답니다. resolve, 결의, 단결 이런 뜻이죠. 그리고 take action, 조치를 취해야 된답니다. to preserve this heritage, 이러한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서요. for the benefit of future generations,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해.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해 이런 이제 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을요 보존하려고 우리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그런 시대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요 소제목의 Human Towers 내용 보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카스텔 이야기죠. 바로 가볼게요. In the months between spring and autumn. 자 봄과 가을 사이에 몇 달간 사람들인데요. 그 스페인의 카탈로니아에 있는 사람들이 카스텔이라는 거를 만든대요. 어떤 기간에 거리 축제 기간 동안에. 그래서 카스텔이라는 게 뭐냐라는 이제 정의가 나와 있죠. 이런 게 이제 일치로 나오는 거야. 카스텔이란 무엇이다 이런 거. 자 카스텔이라는 건 사람들의 탑인데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standing on each other's shoulders. 서로의 어깨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랍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종종 raised as high as 10 levels. 자, 잠깐 볼게요. 여기 raised 여기가 좀 중요한데 아래 보시면은 여기 똑같은 말로 바꿔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 분사구문이에요. 분사구문. As it is often raised. 얘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분사구문으로 만들면 and 날라가고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게 카스텔이거든요. 주어가 똑같으니까 날라가고 비동사의 ing가 되니까 being이 되죠. being.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being은 생략이 되잖아요.
분사 부분 만들 때. 그래서 남는 게 뭐야? often raised. 얘만 남는 거야. 그래서 often raised만 남은 거야. 그럼 시험에 어떻게 나올까? 어법 문제로 낸다면 밑줄 쳐놓고 어법상 아니야 틀리냐 이렇게 되겠죠. raising이냐 raised냐 이렇게 낼 수 있겠죠. 아까도 말했지만 교과서에서는 어법 문제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체크해둬야겠죠. 자, 그래서 as 1급 as 나왔는데 뒤에 있는 as는 뭐뭐만큼이죠. 앞에 있는 as는 똑같이거든요. 해석할 때. 그러면 10층만큼 똑같이 높게 들어 올려진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10층 높이로 들어 올려진다. 카스텔이 막 이렇게 어깨 밟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게 10층 높이래요. 10층 높이.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것도 역시나 내용적으로 중요하겠죠. 몇 층의 높이냐 뭐 이딴 것들로 또 나오니까요. The formation of the bottom base or 피냐. 자, 그러니까 맨 아래 토대의 대형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피냐인데요. 그 피냐가 is the first step in building a castell. 그래서 카스텔을 쌓는 데 있어서 첫 단계입니다. 그러면 피냐에 대한 정의도 중요하겠죠? 그죠? 이어서 anybody who is willing to help from children to senior citizens. 자, 아이들부터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기꺼이 돕고자 하는 누구나 can be part of the 피냐. 자, 피냐의 일원이 될 수 있답니다. 자, 잠깐만 보셔야 되는 게 아까 위에서 이 카스텔이라는 걸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만든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피냐를 처음에 구성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 피냐를 구성하는 구성원이 누구냐면은 아이에서 노인까지 누구나 피냐의 일원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잘 기억해 두세요. 이따가 뒤에 다른 내용이 나오거든요. 다시 피냐의 일원은 누구나 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자, by supporting the tower and protecting it from collapsing. 그래서 그 탑을 지지함으로써 그리고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누구나 피냐의 일원이 될 수 있대요. 즉 지지대의 역할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답니다. When the 피냐 is formed, 자 피냐가 형성되면요 각 층이 더해지는데요. One after another, 그냥 차례대로 하나 다음에 또 다른 거, 또 다른 거 다음에 또 다른 거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차례대로 이렇게 해석이 된 겁니다. When the last person reaches the top, 자 마지막 사람이 꼭대기에 도달하면요, 자 또 별거 아닌 건데 또 체크를 해봅시다. reach에 대한 거. 자 여러분. reach 뒤에 목적어 나오면요 지금 본문에 쓰인 것처럼 뭐뭐에 도달하다라는 뜻이에요. 도달하다. 자 그런데 reach 뒤에 to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의미가 달라집니다. to가 나오기도 하고요 into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뜻이 어떻게 되냐면요 뭐뭐로 손을 뻗다라는 뜻이 됩니다. 뭐뭐로 손을 뻗다. 됐어요? 내가 내 주머니로 손을 뻗어요. reach into my pocket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reach to와 reach 목적어는 이제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틀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가 달라집니다. 다시. 자 마지막 사람이 꼭대기에 손을 뻗는 게 아니겠죠. 여기서는요. 꼭대기에 도달하게 되면 그리고 wave his or her hand 그나 그녀의 손을 이렇게 흔드는 거야. 맨 꼭대기에 서서 이렇게 흔들면 the crowd below 아래에 있는 군중이 shouts and cheers 소리치고 환호한답니다. 막 이렇게 막 사람들 밟고 이러고 막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고생이냐. 그러니까 이제 완성 딱 되고 나면 막 호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박수치고 이렇게 한다는 거겠죠, 뭐.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 사진을 좀 따왔는데요. 그 카스텔의 이제 그 피냐 부분이거든요. 이게 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네, 이렇게 돼 있대요. 엉덩이 만지는 것만 보이네요. 네. 여기 이제 피냐 부분이에요. 피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지지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 이 사람들 이렇게 지금 눈대기 만지고 있는 거 보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거 이제 그 카스텔의 이제 완성 버전은 이렇게 된다고. 이런 식으로 보이세요? 사람이 엄청 많은데 여기 아래 여기 피냐 보이시죠? 피냐. 여기가 피냐예요. 여기가 이제 지지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잡아서.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어깨 부분을 밟고 해서 여기 맨 위에 이제 꼭대기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 해갖고 이제 여기 꼭대기에 서서 이제 이렇게 한다고. 됐어? 이거예요, 이거. 자, 여러분도 웅댕이 만지고 싶으면 만들러 가면 돼요.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본문 3번. 자, 아직 카스텔 이야기가 끝나진 않았어요. 자, higher, stronger. 더 높이, 더 튼튼하게 보겠습니다.
자, 카스텔을 만드는 거는요 means a lot to Catalonians. 그래서 카탈로니아 사람들에게는 많은 것을 의미한답니다. 우리 방금 전에 읽었던 본문2에서는요 카스텔이 뭔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카스텔이란 게 뭐냐면은 인간 타워고 카스텔은 피냐와 그리고 그 위에 사람들이 서 있는 부분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피냐의 특징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이 뭘 하는가 이런 특징들 카스텔에 대한 정의와 특징 이런 거를 정리한 지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3번에서 나온 건 뭐겠습니까? 카스텔을 만든다는 건 카탈루니아 사람들에게 많은 걸 뜻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카스텔의 어떤 기원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겠죠. 한번 볼게요. 그럼 카탈루니아 사람들한테 왜 많은 걸 뜻하냐면요. The knowledge of how to build castles. 카스텔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지식이 is accumulated. 자, 별거 아니지만 우리 수일치 체크해줍시다. 수일치. 빨간색으로 체크할게요. 법이니까. 수일치. 이런 것도 틀리지 말고요. 얘가 주어가 아니죠. knowledge가 주어예요. knowledge가. 그렇죠? 자, 그래서 카스텔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지식은요, is accumulated, 축적되었습니다. over generations, 세대에 걸쳐서 축적됐고요. and handed down. 여기서 handed는요, 앞에 나와 있는 accumulated, 요놈과 짝입니다. 됐죠? 그래서 앞에 is가 생략됐다라고 써놨죠? 자, 그래서 hand down은요, 아까 나왔던 passed on이랑 비슷해요.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hand down, 손에서 손으로 내려가게 된답니다.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져 내려가게 된답니다. 한 공동체 내에서요. 그리고 can only be learned by practice, 오로지 연습을 통해서만 배워질 수가 있답니다. 됐죠?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방법이 이제 아직까지는 나오지는 않았네요. 그냥 카탈루니아 사람들한테 많은 걸 의미해 준다. 그래서 카스텔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게 이제 막 이렇게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이제 축적이 돼갖고 이렇게 하면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더 높이 쌓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그 기술이나 지식이 점점 발달하는 거야. 세대를 내려가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연습을 해서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어서 보자면 building one. 자, 하나를 만드는 거래요. 그러니까 카스텔 하나를 만드는 게 사람들에게 뭘 제공하냐면 강한 소속감을 제공해 준대. 그리고 heightened spirit of teamwork and cooperation, 고양된 협력심과 협동심을 길러준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카스텔이라는 것 자체가 무형 문화재를 지금 우리 소개하는 거잖아요. 무형 문화재로서의 어떤 카스텔을 말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까요? 카스텔에 대해서. 카스텔이라는 거는 결국 뭐였습니까? 이제 인간 타워예요. 인간 타워인데 첫 번째에서 나온 거는 뭐였습니까? 아까 우리 본문2에서 읽었던 거는 카스텔이라는 게 이제 무엇이냐,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그래서 이제 피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꼭대기에 올라가는 그런 이제 두 가지가 나왔어요. 꼭대기. 그래서 피냐라는 거는 이제 누구나 참여 가능. 이라고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지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지지대 역할. 그리고 꼭대기는 이제 10층 정도의 높이다. 10층 정도의 높이. 근데 여러분 본문에 직접적으로 안 나왔는데 본문에요. 꼭대기에는 누구나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은 안 나왔습니다. 이거 좀 조심하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일치로 낚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는 멘트가 분명히 나왔거든요. 맞죠? 아이부터 이제 노인까지. 근데 꼭대기 얘기는 안 나왔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그레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누구나 카스텔을 만드는 것에 참여해서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나오면 이건 틀린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좀 낚시당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요, 누구나 참여 가능한가라고 했을 때 이거는 모른다예요. 모른다. 왜냐면 본문에 안 나와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꼭대기에 올라가는 게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냐 이거 모르는 거야. 아시겠죠? 이런 거 낚시당하지 말라는 거야. 피냐는 누구나 가능하다고 분명히 나와 있었어요. 근데 꼭대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금 나와 있는 요 본문 3번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카스텔의 이제 역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카스텔의 역할. 카탈로니아 사람들한테 이제 많은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다? 이제 세대로 전해지면서 세대에서 세대로 세대 간에 이제 좀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세대 간에 지식이 축적돼서 그래서 이제 발전하게 된다는 거죠. 발전하게 된다. 이런 역할 이제 역할이라기보다는 얘는 사실 특징에 좀 가깝겠네요. 역할 및 특징이라고 쓸게요. 제가. 그리고 지금 역할이라고 나온 거는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 그래서 협력심과 소속감을 증진시켜준다. 그래서 협동심, 소속감 증진시켜준다. 그러면은 내가 만약 출제자라면요, 아니 또는 여러분이 출제자라면 이런 거 내고 싶지 않겠니? 이런 단어. 그렇죠. 본문에 뭐로 나왔어요? 소속감, belonging 이런 걸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협력, 뭐 teamwork라든가 cooperation이라든가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런 걸 어떻게 바꾸면 될까? 협동심과 소속감이라는 말은요, 어떤 단어로 바꾸기가 좋을까요? 단결력이에요. 단결력. 단결력. unification 이런 단어 있잖아요. unification. 그래서 제 기억이 맞다면 이 본문에 unification이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내 기억이 맞다면요. 근데 이제 unify라는 게 뭐예요? 하나로 합친다는 거잖아. 단결한다는 거죠. 그래서 단결력, unification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런 단어 있어요. solidarity. 됐어요? 이런 거. 이거 유의어에 다 써져 있어요. 얘네 아까 나눠준 거에.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이제 본문 이제 저기 내용일치에서 보기로 나오는 거라고. 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여기를 통해서 카스텔을 이제 만드는 거를 통해서 우리는 뭐다? 협력심을 얻을 수 있다. 소속감을 얻을 수 있다. 이 내용이 써 있는데 협력심이라는 단어가 요딴 단어로 나오는 거예요. solidarity라든가 unification이라든가. 그럼 이제 이것도 잘못 해석하면은 solidarity라고 나왔으니까 이거 솔로인가? 혼자인가? 막 이러면서 혼자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다가 이제 틀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단어 몰라서 틀리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말했잖아. 내용 일치를 풀려면 유의어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유의어 학습 잘해야 된다고. 정리한 겁니다. 간단하게. 자, 이어서 볼게요. 자, 카스텔 하나는요, 뭘 요구하냐면 75명에서 500명 사이의 사람들을 요구한답니다. 이 정도의 사람이 필요하대요. 짓는 데 있어서. all of whom 하고 나왔는데 여기 어법 중요한 거 나왔네요. 자, 이 all of whom은요, 똑같이 써볼게요. and all of them 이거랑 똑같습니다. and all of them. 됐어요? 이거 사실 내가 작년에 내신 대비할 때 이거 되게 많이 했었거든. 이런 시리즈. 오랜만에 여러분 기억 하나 한번 볼까? 여러분 이거 어법상 맞다 했어 틀리다 했어? 틀리다고 했어. 오랜만에 얘기하는 건데. 왜냐면 콤마는요 접속사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럼 이제 요 문장이 올바르게 되려면요 연결해주는 말이 있어야 돼요. 요 문장과 요 문장을 연결해주는 말이 있어야 된다고. 그럼 연결해주는 말의 종류는요 영어에 딱 3개 있거든요. 3개. 접속사, 의문사, 관계사. 딱 3개예요. 접속사, 의문사, 관계사. 알겠지? 자, 그러면은 잘 봐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쌤이 요 자리 여기 all of whom 자리를 쌤이 이렇게 써볼게. 너네는 쓰지 말아봐. all of them이라고 써볼게. 그냥 이렇게만 써볼게.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그럼 봐봐. 앞에 카스텔 주어 나왔고 requires 동사 나왔어. 그 다음에 all of them 주어 나왔고 where 동사 나왔어. 그러면은 주어 동사 어쩌고 나오고 콤마 찍고 주어 동사 어쩌고 나왔단 말이야. 그럼 이게 문법상 맞냐? 틀리다는 거예요. 왜? 콤마로는 연결이 안 된다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럼 뭐가 필요한 거야? 접속사를 써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and all of them이라고 쓰면 맞는 거라고. 됐어? 근데 우리가 언어의 절약성을 위해서 언어를 좀 더 단축시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and라는 접속사와 them이라는 대명사, 이 them이 가리키는 건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and라는 접속사와 them이라는 대명사를 합치면 뭐가 됩니까? 관계 대명사가 되죠. 관계 대명사 자체가 뭔데요? 접속사와 대명사의 결합 버전이잖아. 애초에. 그러니까 all of whom이라는 형태로 나와 있는 거죠. 됐니? 그러면은 얘를 어법상 맞게 쓰려면 뭐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야. all of whom 또는 and all of them.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죠? 시험에는 어떻게 낼까요? all of them 이렇게만 써놓고 빗줄 쳐놓는 거야. all of them. 어법상 맞는 틀림. 이렇게 내는 거죠. 아니면 어떻게 내는 줄 알아? all of whom을 써놓고요. 앞에 and를 또 써놔요. 그럼 and가 2번 들어간 셈이잖아. 이것도 틀린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내는 거야. 둘 중 하나예요. 어법을 낼 때. 자, 다시 돌아가서. 자, 카스텔이라는 건 다시 한번 보다 75에서 500명 사이의 사람들이 짓는 것을 요구한답니다. 근데 이거 잠깐만. 구문석이
좀 잘못 나왔는데요. 구문 분석이 잘못 나왔는데 이게 지금 to build가 이게 저기가 아니고요. 이게 목적격 보호예요. 목적격 보호인데 좀 잘못 나왔네요. 어쨌든간 자 그리고 그들 모두가요 같은 그러니까 그룹 색깔을 입는다고 했으니까 같은 색깔의 옷을 입는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단체 티 뭐 이런 거를 입나 보죠, 그렇죠? 색깔이 막 이래저래 하면 이제 깔맞춤이 안 되잖아요. 깔맞춤이 안 하죠, 그렇죠? 자 이어서 볼게요. The color is a proud element of a community. 그 색은요 한 공동체의 자부심을 나타내는 그런 한 요소이고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요 long for the day 그 날을 갈망한답니다. 그 날이 언제냐? 관계부사 왜 나왔죠? 관계부사는 뭐 언제든 잘 나오니까 그 날이 언제냐면은 they can wear a shirt 그들이 셔츠를 입을 수 있는 그 날을 갈망한답니다. 그리고요 play their role in building their group's costume 그들의 집단의 카스텔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날을 기대한다는 거죠. 갈망한다는 거죠. 됐어요? 그럼 여기에서 좀 간접적으로 나오거든. 주어가 어린애들이에요. 그렇죠? 여기서는요. 그럼 어린 아이들이 단체 카스텔을 만들 때 그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린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역할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아마 무슨 역할을 할까요? 아래에서 환호하거나 피냐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까 말했다시피 꼭대기 역할은 어린이가 올라간다는 말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른다예요. 정확하게는요. 근데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 아들이 이제 지금 10살이거든요. 내 아들 보고 10층 높이 올라가라고 하면 난 안 올려보낼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안 올리지 않을까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어쨌든 간 본문에 안 나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요 카스텔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At a time 마지막 패턴 나왔죠. 어떤 시대? When individual based activities 자 개인을 기반으로 한 활동들이 dominate 지배하는 시대랍니다. Most people's leisure time 대부분의 사람들의 여가 시간을 지배하는 이러한 현대 시대에 이러한 카탈로니아 관습이 does seem to deserve serious attention. does seem이니까 정말로 뭐뭐처럼 보이냐? 정말로 진지한 관심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답니다. 결국에 이 카스텔 무형문화재를 통해서 필자가 말하고 싶은 요지가 뭐냐고요? 결국에는 키워드는 뭡니까? 아까 말했던 거죠. 이거예요, 이거. 왜냐면 이거에 상반되는 내용이 뭔데요? 요거 아니에요? 요거? 이게 상반되는 내용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주의적인 현대 사회와는 다르게 이런 카스텔과 같은 무형문화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이제 같은 뭐 민족의 또는 사람들의 단결력을 좀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결국에 카스텔에서 가장 핵심 어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결에 대한 거, 협동에 대한 거, 소속에 대한 거 이런 표현들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뭐 내용일치나 이런 문제로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꼽힐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종이 찍었습니다. 너 사범이랑 같은 사람이구나. 그럼 지나는 거 같은 아, 솔직히요? 이런 건 훨씬 안 쓰는 것 같아요. 에 진짜요? 다 똑같네. 사범이랑 친해졌어. 사범이 어디다가 불러내?
이제 너의 드립에 감명 받았다. 풀프 나와서